그 취미가 불러온 악몽 은퇴자의 실화 고백. 은퇴 준비의 허점과 삶의 균형을 되돌아보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루가 너무 길고 적막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작한 취미가 결국 제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 생각보다 낯설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방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낯섭니다. 시간은 넘치고 할 일은 없고 주변은 조용하고 그 적막함을 이겨내려고 취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취미가 때로는 도피처가 되고 더 나아가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글은 단순히 은퇴 후 취미를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를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정서적 허기,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같은 깊은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비극. 사례 1. 전직 은행 지점장의 몰락 주식 중독의 함정.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의 김정호 씨가 겪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 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던 사람이었죠.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갑자기 맞이한 텅 빈 하루를 이기지 못하고 우연히 손댄 주식이 점점 그의 생활을 잠식해갔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였어요. 뉴스도 보고 경제도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주식 앱을 켜고 밤늦게까지 해외 증시를 들여다보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줄고 생활비를 쪼개 투자를 늘리다가 결국 노후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나의 유일한 목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삶에서 주식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취미에 빠진 순간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례 이 가족을 잃은 골프 중독자, 사교와 취미의 경계선. 퇴직 후 골프에 빠진 62세 이창우 씨가 겪는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12주에 한 번이던 라운딩이 점차 주 34회로 늘어나고 동호회, 회식, 골프 여행까지 겹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골프 사람들과 보냈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딸의 부탁, 외로운 아내의 대화 요청, 가족 모임도 모두 뒷전이었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지다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 씨는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골프가 아니라 사람에 목말랐던 거였어요. 일할 땐 늘 누군가 곁에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게 없어졌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죠. 사례 3. 모형 수집 취미가 고립의 방패가 된 남자. 퇴직 후 집에만 머무르던 70세 김병기 씨가 겪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비행기 모형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함께 조립하고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리는 재미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수집욕이 강해지면서 집안이 모형으로 가득 차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해외에서 희귀 제품을 사들였습니다. 소통은 사라지고 부부 사이는 얼어붙었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거요. 그냥 외롭고 무기력하니까 뭔가 집중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세상에서 더 멀어지게 했죠. 전문가의 시선 문제는 취미가 아니다.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취미를 통해 다시 자신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취미에 자신을 맡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역할 상실 후 정체성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사회에서 수행하던 핵심 역할을 잃는 사건입니다. 일은 단지 수입을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그 허전함을 채우려 무언가에 몰입하거나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게 주식이든 골프든 게임이든 심지어 손주 돌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취미 자체가 아니라 그 취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심리 상태에서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까? 1.
시간보다 목적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목적이 없다면 인간은 쉽게 지칩니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동네 도서관에 봉사 다니기, 블로그 연재하기처럼요.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의미를 채우세요. 2. 사회적 연결을 끊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건 조용한 고립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취미든 누군가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즐기면 그 자체가 방어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하는 모형 수집이 아니라 지역 문화센터에서 함께 조립하고 나누는 모임에 나가보는 식이죠.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입니다. 취미보다 사람입니다. 3. 취미는 나를 위한 도구이지 나를 대신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취미는 어디까지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수단입니다. 거기에 내 정체성을 전부 기대면 오히려 무너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골프 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은 골프를 즐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진짜 중요한 건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 지나친 취미는 도피처가 되고 균형 잃은 몰입은 인생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취미는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하죠. 핵심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이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 전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취미라는 한 조각보다 더 넓은 퍼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 가족과의 관계, 사회와의 연결, 그리고 매일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습관들. 그 모든 것이 모여야 비로소 노후는 자유가 됩니다. 그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적 공감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잘못된 취미가 삶을 망치는 구조와 그걸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드릴게요. 정보는 현실적이고 말투는 여전히 말하듯이 친근하게 유지할게요. 은퇴 후 취미 중독이 벌어지는 구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먼저, 왜 은퇴 이후 취미 하나에 몰입하다 인생이 망가졌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릴까요? 이건 단순한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심리의 구조,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예요. 은퇴는 생활 리듬의 붕괴입니다. 출근 시간이 사라지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하루의 목적이 없어져요. 그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 사람은 몰입할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뇌는 익숙한 반복과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때 취미가 유일한 몰입처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면 자연스레 중독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은퇴 후 중독 위험이 높은 취미 유형. 실제로 행동 중독 비헤이비어럴 어딕션 관점에서 볼 때 은퇴자들에게 특히 취약한 몇 가지 취미 유형이 있어요. 그 특성과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1.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취미. 대표 예 주식, 스포츠 베팅, 온라인 게임, SNS 등. 이런 활동은 즉각적인 결과 손익, 랭킹, 좋아요, 수치를 주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무기력이 클수록 더 강하게 끌려요. 실전 팁. 앱 사용 시간 제한을 설정하거나 주 1회 체크 원칙을 정하는 식의 행동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SNS는 소비보다 소통 위주로 활용해 보세요. 2. 사교 중심의 과도한 취미. 대표 예 골프, 여행 모임, 각종 동호회. 사람과 어울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게 과잉된 인간관계 유지 스트레스나 과도한 지출, 시간 소모로 이어지면 갈등을 부릅니다. 주의사항. 모임은 에너지 충전이어야지 소모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야만 살아남는 집단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3. 소유에 집중하는 수집형 취미. 대표 예 고가 시계, 피규어, 골동품, 차량, 와인 등.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더 비싸고 더 희귀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족 갈등까지 유발하죠. 실용 조언. 수집보다 공유를 고려하세요. 블로그, 동호회 강연,
유튜브 운영 등으로 취미를 의미 있는 기록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대한 건강한 취미와 활동의 기준은 취미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건강한 취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걸 기준 삼아서 본인 취미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건강한 취미의 3가지 기준. 사람과 연결되는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만 하는 취미는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동호회, 공유활동, 봉사로 확장되는 취미가 좋습니다. 시간과 돈의 균형이 잡혀 있는가? 주 2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용은 한 달 생활비의 510% 이내가 적당합니다. 내 감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끝나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진짜 취미가 아닙니다. 활력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현실 수치 몇 가지. 은퇴 후 5년 이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60대 남성 기준 약 22%. 국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22년 은퇴 후 중독성 소비나 활동 주식, 인터넷 도박, 음주 등에 빠지는 비율은 남성 기준 약 17%. 사회적 고립주 1회 이상, 외부 활동 없는 상태 2년 이상 지속되면 우울 위험은 3배 이상 증가. 이런 데이터들은 결국 고립된 취미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연결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실적인 실행 팁 5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변화. 4시간 지도를 그려보세요. 하루 24시간 중 내가 어떤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특정 활동에 몰빵하고 있다면 빨간 불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을 주 1회 이상 만들기.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복지관 모임이든 좋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소소한 수익 구조 만들기. 유튜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같은 가벼운 수익 활동은 목적과 활력을 동시에 줍니다. 물론 돈벌이가 아니라 활동 유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요. 자기 감정 기록하기. 취미 활동 후 기분이 어떤지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인지 스트레스를 숨기는 활동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세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또는 내 취미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도 큰 활력이 됩니다. 지식의 흐름이 있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의 취미 생활도 인생 전반과 마찬가지로 균형과 방향이 핵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감정으로 살 것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그 취미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의 중심은 취미가 아니라 나여야 하니까요.